사랑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것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논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지난 주말은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였지요. 처서의 의미는 더위가 멈춘다 라는 뜻이랍니다. 처서가 지나면 뜨거운 햇볕은 누그러지고 풀이 누렇게 변하면서 더 자라지 않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곡식도 여물어 갈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상큼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가을이 가까워졌구나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물론 아직도 낮 동안은 30도가 넘나드는 무더운 여름날입니다만 남은 한 주간 동안은 오는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지요? 8월이 가기 전 즐거운 축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8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31일 일요일까지 2025년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화랑대 철도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200종 이상의 수제 맥주 브루어리들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힘들
참고 견디며 기쁨의 날 곧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은 저자 미치 앨범과 그의 작품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부제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마지막 수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품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국내외 초베스트셀러 작품인데요. 또 아마존 종합 장기간 베스트셀러, 그리고 뉴욕 타임스 최장기간 베스트셀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 미치 앨범은 미국 방송계에 권위 있는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방송가이며 칼럼니스트,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전직 직업 연주가였던 미치는 디트로이트의 한 방송국에서 매일 라디오 쇼 진행도 하였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였던 4권의 칼럼집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스승 모리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 14번의 화요일마다 만나서 스승이 들려주며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엮은 작품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기억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치 앨범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가 잊지 못하는 스승 모리 슈워츠는 누게릭 병에 걸리기 전까지 대학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그가 앓고 있는 누게릭 병은 신경을 녹여 몸에 밀랍 같은 것이 쌓이게 하였고 다리에서 시작되어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제어력을 잃게 되면 자기 힘으로만 서 있을 수 없게 되고 더 심해져 몸통 근육이 제어력을 잃게 되면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게 된다고 합니다. 모리 교수는 젊은 시절 공황기에 착취 공장을 본 후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가르침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1959년부터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시작해 1994년 병으로 더 이상 강의할 수 없을 때까지 교단에 섰습니다. 병든 후에 쓴 아포리즘, 즉 깊은 진리를 간결하며 압축된 형식으로 표현한 짧은 글을 쓴 계기로
TV에 출연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20년 전 제자 미치 앨범과 재해하게 되면서 이 책이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모리 교수는 웨스턴 뉴턴 근교의 언덕 위의 나무 및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편안히 잠들어 있답니다. 오늘 명작 산책에서는 그의 이야기 중 5번째 화요일에 나눈 이야기,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친구,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주제보다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 사실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이 안전한 버팀대가 없겠지. 병이 난 이후 그 점이 더 분명해졌네. 가족의 뒷받침과 사랑과 애정과 염려가 없으면 많은 걸 가졌다고 할 수 없겠지. 사랑이 가장 중요하네. 위대한 시인 오든이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다. 오든이 그렇게 말했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좋은 구절이지 안 그런가?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린 날개 부러진 새와 같아. 내가 지금 이혼했거나 혼자 살거나 자식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과 같은 병마가 한결 더 힘겨웠을 거야. 잘 겪어냈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네. 물론 친구들과 여러 사람이 찾아와 주겠지만 가족과 같이 떠나지 않을 사람을 가진 것과는 다르지. 나를 계속 지켜봐 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지켜봐 줄 사람을 갖는 것과는 다르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 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아쉬워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소위 정신적인 안정감이 가장 아쉽더군. 가족이 거기서 나를 지켜봐 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지.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그걸 줄 순 없어. 돈도 명예도. 선생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덧붙였다. 일도. 내가 고민하는 것,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을 일구는 일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우리 세대가 자식을 갖는 것에 대해 느끼는 딜레마를 털어놓았다. 자식이 우리를 얽어맨다고, 자식을 낳으면 하고 싶지 않은 어버이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했다. 나도 약간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도 고백했다.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곧 죽을 처지인데 가족도 자식도 없다면 그 허전함을 과연 참아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선생님은 두 아들을 자신처럼 사랑이 많고 남을 잘 돌봐주는 사람으로 키워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애정을 표현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원한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 생애의 마지막 몇 달을 함께 지내려 할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리 선생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너희 생활을 중지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이 병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3사람 모두를 집어삼켜 버릴 거야.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죽어가면서조차 자식들의 세계를 존중했다. 이들 가족이 모여 있을 때는 애정이 폭포처럼 흘러 넘쳤고 입맞춤과 농담이 수없이 오갔다. 그리고 침대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잡아주는 광경이 이 가족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모리 선생님은 큰아들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물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곤 말하지 않네. 자식을 갖는 것 같은 경험은 다시 없지요. 라고만 간단하게 말해. 정말 그래. 그 경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어. 친구랑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없지. 애인이랑도 할 수 없어.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하네.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자식을 낳으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나는 사진을 힐끗 보았다. 아들 로비 아버지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고 선생님은 눈 감고 웃고 있는 사진을. 옛날로 되돌아가도 자식을 낳을 거냐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날 보면서 반문했다. 미치, 난 그 무엇을 준대도 그런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네. 비록 모리 선생님은 침을 삼키고 사진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비록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대가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니까요. 그래, 곧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니까.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이제 자네가 얘기해봐. 그가 속삭였다. 저요? 자네 가족 이야기. 부모님은 나도 알지. 오래전, 그러니까 졸업식 날 배웠지. 또 누이도 있을걸? 그렇지? 네. 누나지 아마. 누나예요. 그리고 남자 형제도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던가? 네. 나랑 똑같군. 나도 남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아요. 그도 자네 졸업식에 왔었지? 나는 눈을 깜빡였다. 16년 전에 뜨거운 햇빛 속에서 파란 옷을 입은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는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누군가 치즈라고 말했었지. 왜 그래? 무슨 생각을 하지? 선생님은 갑자기 내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정말 내게 남동생이 한 명 있다. 금발머리에 다갈색 눈동자를 가진 나보다 2살 아래인 그 애는 나랑 너무 달랐고 또 검은 머리인 누나랑도 너무 달라서 우리는 아기 때 누가 널 우리 집 문 앞에 두고 갔다 라고 놀리곤 했다. 언젠가 누가 너를 찾으러 올 거야. 누나랑 내가 짓궂게 놀리면 그 앤 울었지만 우리는 맨날 놀려댔다. 동생은 다른 집 막내처럼 응석바지에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고통을 겪으며 자랐다. 그 애는 배우나 가수를 꿈꾸었고 저녁 식사를 할 때면 텔레비전에서 본 쇼를 연기해 보이곤 했다. 쇼에 온갖 역할을 다하면서 그 밝은 웃음을 흘렸다. 나는 모범생이었고 녀석은 문제 학생이었다. 나는 어른 말에 순종했고 녀석은 규칙을 어겼다. 나는 마약과 술 근처에도 안 갔지만 녀석은 입으로 삼킬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다. 고교 졸업 후 얼마 안 되어 그 애는 유럽으로 갔다. 유럽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을 더 마음에 들어 했다. 하지만 그 애는 여전히 가족의 총아로 남아 있었다. 그가 그 야성 넘치면서도 재미있는 모습으로 집에 올 때면 나는 몸이 굳고 보수적이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그렇게 달랐으므로 나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인생도 완전히 딴 방향으로 치닫으리라 믿었다. 나는 오로지 한 길로만 똑바로 갔다. 삼촌이 돌아가신 날부터
나는 그와 비슷한 죽음을 겪으리라 믿었다. 젊은 나이에 질병이 닥쳐서 세상을 뜰 거라고. 그래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일했고 암이 닥쳐올 것에 대비했다. 나는 암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내게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집행관을 기다리듯 암이 덮쳐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 예감이 맞았다. 암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비껴갔다. 암은 내 동생에게 들이닥쳤다. 우리 삼촌이 앓던 암과 같은 종류였다. 췌장암. 희귀한 형태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 제일 젊은 동생은 금발머리에 다갈색 눈을 가진 그 애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머리칼이 빠지고 얼굴은 해골처럼 수척해졌다. 나는 내가 겪어야 될 병을 저 애가 겪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내가 아니었다. 그 애는 또 삼촌 같지도 않았다. 그 애는 투사였다. 나랑 지하실에서 레슬링을 할 때 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을 때까지 내 발을 깨물던 그 애는 그 시절부터 내 싸움꾼이었다. 그렇게 그 애는 맞서 싸웠다. 집이 있는 스페인에서 병마와 싸웠다. 그 애는 미국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쓰지 않는 전문 치료제를 투약받았다. 5년 만에 이 약이 암을 약화시켰다고 판명되었다. 희소식이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내 동생은 나를, 아니 나뿐 아니라 가족 누구도 곁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전화를 하고 방문하려고 애썼지만 그 애는 혼자서 싸울 것이라면서 접근을 막았다. 동생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곤 했다. 자동 응답기에 메모를 남겨도 통 응답이 없었다. 동생을 위해 무언가 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것 같았고 그래서 무언가 해줄 가족의 권리를 빼앗는 그 애에게 화가 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에 매달렸다. 일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일이야말로 지각도 있고 반응을 보이는 유일한 상대였으므로 스페인의 동생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서 자동 응답기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나는 수화기를 꽝 하고 내려놓고는 다시 일에 매달렸다. 그 애는 스페인어로 녹음을 해놓았고 그것 또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어쩌면 내가 모리 선생님에게 끌리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리라. 선생님은 내 동생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내가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아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싶다. 이렇게 미치 앨범과 노은사님, 모리 교수와의 5번째 화요일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자 미치와 은사 모리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선생님 댁에서 화요일마다 아침 식사 후에 시작되었답니다. 주제는 인생의 의미였고 교수님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들을 강의했답니다. 이 강의에 교과서는 없었고 그 주제는 사랑, 일, 공동체 사회, 가족, 나이 든다는 것, 용서, 후회, 감정, 결혼, 그리고 죽음 등이었습니다. 모리 선생님이 일생 마지막으로 강의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단 한 명, 그가 바로 이 책의 저자 미치 앨범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리 교수와 같은 잊을 수 없는 은사님이 있는지요?
노원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의 제172회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이 향기로 기억되는 것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